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NHN에서 셀프 컨설팅팀 이진민입니다. 네, 이번에도 그 웨비나를 통해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저희는 이제 쇼핑몰 운영자분들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매출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분석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진행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Q&A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웨비나가 40분간 진행이 될 거고요. 20분 정도는 Q&A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신 것도 제가 가지고 답변을 좀 최대한 많이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커머스 퍼널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를 드리고 실제로 이런 퍼널별로 이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나 보시면 좋은 분석이나 지표 같은 것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이 들어본 단어예요. 그렇죠? 빨대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지만 모든 서비스와 비즈니스는 단계별로 사람들이 좀 줄어드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터널이라는 용어를 좀 자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 터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어떤 서비스가 아닌 어떤 서비스들에도 이런 터널의 개념은 적용이 되고요. 노출 다양한 잠재 고객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노출을 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유입이 발생하는 것, 구매가 일어나는 것, 그리고 이 유저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재구매가 일어나는 이제 이러한 형태의 터널도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구매 여정에 따라서 좀 더 디테일한 터널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요즘 디지털 마케팅에서 핫한 터널은 AARR. 요즘에는 또 최근에는 AARR로까지도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고객을 획득하고 이 고객이 활성화되고 이 고객이 우리 사이트에서 매출을 일으키고 뭐 리텐션을 발생시키고 그다음에 뭐 전파를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이제 명칭을 따서 이렇게 멋진 용어로 터널을 만들어 놓고 분석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이 AARR도 순서가 약간 변경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에서 다른 개념을 추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케팅에서는 분석을 중요하다고 하면서 하는데요. 저희 쪽도 사실 터널 분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심플하게 되게 간단한 방법으로 터널을 구성을 한번 해봤고요. 이제 더 확장된 터널, 다양한 터널의 개념들이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사이트에 들어온 고객들에게 우리 사이트 안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에서 할 수 있는 터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마이크가 많이 울리시나요? 시간이 잘해주세요. 혹시 목소리가 좀 울리거나 끊김이 있으면 채팅창에 말씀해 주시겠어요? 괜찮습니까? 네,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또 불편하시면 남겨주세요. 네. 이제 뭐 잠재 고객을 인입시키고 다양한 터널을 볼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좀 심플한 터널을 가져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사이트에서 방문을 시작한 분들이 있을 거고 이 방문자들 중에서 상품을 조회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 상품을 조회하는 분들 중에서는 주문을 하기 위해서 결제 페이지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분들 중에는 구매 완료까지
저희가 목적하고 있는 쇼핑몰에서 달성해야 되는 매출을 발생시켜 주시는 유저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사실상 이렇게 예쁜 퍼널도 아닙니다. 수치를 보게 되면요. 그래서 제가 그 두 개사의 퍼널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똑같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A사와 B사고요. 일부러 제가 방문 수가 약간 비슷한 수치인 분들의 데이터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A사는 전체 방문 수가 15만 명 정도, 한 달에 15만 명 정도 되는 사이트이고요. 10만 정도가 들어오는데 이 분들 중에서 우리 제품을 조회하는 분들은 55%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한 반토막이 여기서 납니다. 반 정도는 상품 조회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상품 조회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주문 페이지, 결제 페이지까지 들어가는 거를 봤을 때 전체 중에 주문 페이지에 들어가신 분은 8%로 이제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주문 페이지에서 실제로 결제를 완료하시는 분까지에서도 비중이 굉장히 많이 줄고 있는 현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볼륨에 많긴 하지만 비슷한 볼륨의 B사를 데이터를 봤더니 한 달 방문자가 19만 명 정도 발생하는 사이트인데요. 상품을 조회하는 비중이 76%. A사보다는 좀 더 많죠. 상품 조회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이제 주문 페이지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전체 대비 20%. 그리고 구매 완료까지 가시는 분들이 전체 대비 26%가 나오는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이렇게 방문, 조회, 주문, 구매 완료 정도로만 필요한 코너를 처음에 분석을 좀 하게 되면 여기서 조금 더 우리는 이렇게 해볼래? 우리는 여기다 어떤 단계를 더 넣어볼래? 뭐 이런 것들을 더 만들어 보시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를 계산하는 어떤 공식도 방문자 대비 비중을 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두 번째 수치는 지금 첫 번째 수치랑 두 번째 수치가 조금 다른데요. 두 번째 수치는 이전 단계 대비에서 넘어가는 비중을 계산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방문 대비 주문 페이지를 보신 분들, 방문 대비 구매를 완료한 분들을 봤다면 두 번째 비중은 방문 대비 상품 조회하신 분들, 조회 대비 주문 페이지로 넘어가신 분들, 주문 페이지에서 구매 완료로 가신 분들을 같이 이렇게 비중을 한 번 더 다른 방법으로 계산을 해봤는데요. A 같은 경우는 보시면 상품 조회를 하신 분들 중에 주문 페이지로 가는 분들이 6%. 그리고 B사는 상품 조회하신 분들 중에 주문 페이지로 가는 분들이 18%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구매 완료까지 가시는 분들이 주문 페이지 방문하시는 유저 대비 7.6%, A사는 그렇게 나오고요. B사 같은 경우에는 주문 페이지에 도달하신 분들의 90%가 구매를 완료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손을 분석을 하다 보면 우리 사이트가 손해율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매출이 조금 안 나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 사이트의 문제가 어떤 단계에 있을까라는 것을 분석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식이고요. 지금 차이로 봤던 A사랑 B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B사 같은 경우에는 주문 페이지에서 구매 완료로 넘어가는 비중은 굉장히 높죠. 상품 조회에서 주문 페이지로 넘어가는 비중이 조금 다른 곳보다 낮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개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A사 같은 경우에는 상품 조회 대비 주문 페이지로 가는 비중도 너무 낮고 주문 페이지 대비 구매 완료로 넘어가는 비중도 너무 낮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A사 같은 경우에는 모든 퍼즐에 있어서 조금 체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사이트의 문제 단계를 좀 파악을 했다면 다음 스텝은 그 문제 단계에서 이제 2차를 줄여보는 여러 가지 방법과 액션들을 진행을 해보시는 건데요. 요거를 제가 이제 단계별로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파트 2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퍼널을 사이트에 방문, 그 다음에 방문해서 상품 조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문을 하는 곳은 아마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랜딩, 그 메인 페이지로 많이 랜딩을 시키실 거고, 뭐 상품이나 광고에 따라서 어떤 특정 제품 페이지로 랜딩을 시키는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이트들을 제가 살펴보니 좀 많은 비중이 메인으로 랜딩을 시키는 곳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어, 랜딩하는 페이지에서 고객이 우리 사이트를 처음 접할 때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이트의 카테고리가 고객 입장에서 내비게이션 역할을 잘 하고 있는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이트 운영자 입장이나 팔고 싶은 분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구매를 하시는 분, 내 상품을 사러 오시는 분 입장에서 사고 싶은 것을 잘 찾을 수 있게 구성을 해놨는지를 좀 질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는지, 특히 저희 뭐 한국 사람이라고 정의를 확 해버리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 분들이 정말 손이 빨라요. 그리고 빨리빨리 찾고, 이렇게 뭔가 느긋하게 천천히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빨리 하고, 내가 원하는 것도 탁탁 찾고, 이렇게 뭐가 또 느리고, 오류가 있고 이러면은, 아유, 에이, 하고, 금방 또 나가버리고, 왜냐면 이 물건을 살 수 있는 곳이 우리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잘 찾을 수 있게 잘 구성을 하고 있는지, 고객이 좋아할 만한 상품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지를 고객의 입장에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첫 번째 예시도 좀 뷰티 사이트를 가져왔었기 때문에 같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뷰티 사이트 두 가지의 그 내비게이션을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이트의 카테고리를 이제 그 홈페이지나 UX나 이런 용어에서는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이유는 잘 안내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너가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이거야 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금 1번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목욕이나 이런 제품을 파는 곳이에요. 1번이랑 2번 둘 다 비슷한 제품을 파는 곳입니다. 1번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찾는 것을 조금 더 보기 위해서 카테고리를 눌렀고, 1번 사이트에서는 제가 만약에 그 샤워젤을 원한다면 샤워젤을 바로 찾아갈 수 있고, 베스밤을 사고 싶었다면 베스밤을 바로 찾아갈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를 눌렀을 때 뭔가 뭐 우리 회사 소개, 뭐 커뮤니티, 뭐 약간 이런 쪽으로 나오고, 이제 샵을 누르게 되면 전체 상품을 보여주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에서의 이탈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잘 구성하는 거, 성격 급한 고객들이 들어와서 이거 있나 없나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사이트가 팔고 있는 상품들을 잘 구성해서 보여주는 것이 이제 첫 번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해놨어. 우리는 뭐 잘못하고 있어. 혹은 개선이 필요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잘 볼 수 있는 분석 지표를 제가 이제 계속 설명하면서 몇 가지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상품이 우리가 탐색하기가, 우리 사이트가 이렇게 좀 둘러보기가 편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효율 지표는 방문자의 페이지 이동 깊이를 한번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통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이트에서 한 페이지만 보고 나간 비중이 35%이고, 그다음에 뭐 5페이지에서 9페이지를 보신 분들이 19% 정도, 뭐 10페이지, 20페이지 둘러보시는 분들이 13% 정도 있다라는 이제 방문 비중을 보여주는 화면인데요. 이렇게 내가 만약에 지금 현재 데이터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약간 수정을 만약에 한다면 수정 이후의 데이터는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비교하면서 우리 사이트에 더 많이 둘러보고 있으신 분들의 비중이 더 커졌구나. 그 다음에 뭐 퍼널에 대해서
상품 조회로 가시는 분들의 비중이 훨씬 더 많아졌구나. 이런 데이터 분석 지표들을 통해서 내가 구성한 것들이 정말 고객이 편리하게끔 구성을 한 건지 아니면 고객이 좀 더 불편해지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얘기겠지만 제품을 뭐 하나 보고 카테고리 갔다 하나 보고 카테고리를 갔다가 장바구니에 담고 주문을 하고 적어도 고객이 구매하기까지 이렇게 봐야 되는 페이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올라갈수록 그 대상 유저의 전환율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탐색하고 담고 하다가 이제 구매를 하는 비중이 높아진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고객이 잘 둘러볼 수 있게 구성을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탈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사이트 안쪽에서 검색하는 분들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뷰티 사이트에서 봐도요, 상품 전체 방문자 중에 상품을 검색하는 방문자가 보통 10%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트 안에 들어오면 빠르게 제품을 찾는 분들 실제로 굉장히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이트 내부에 있는 검색 기능도 좀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편하게,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검색어나 인기가 높은 검색어들도 상단에 잘 배치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검색 페이지에서 좀 불편함이 있진 않은지 이런 것도 계속 체크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검색 안에서도 조금 영역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지금 시즌에 맞는 이런 적절한 추천 같은 것들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도 다 잘 적용을 해주시면 사용자들이 보고 담고 이렇게 액션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실제로 사이트 안쪽에서 일어나는 검색어를 디테일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사이트 안에서 발생하는 내부 검색어를 분석을 한 지표인데, 실제로 뷰티 사이트 쪽 한 군데에 제가 그 효율 데이터를 캡처를 해왔는데,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바디 로션이라는 검색 횟수가 굉장히 높았고요. 바디 로션을 검색하신 분들은 3.6% 정도 구매를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바디 로션 검색하신 분들의 매출액이 45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검색 횟수가 높았던 바디워시 제품이 있었는데요. 바디워시 제품이 구매율이 거의 로션보다 반 정도가 낮죠. 매출도 많이 났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 사이트 들어가서 두 개를 다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바디로션을 검색했을 때는 제가 상상하는 바디로션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바디워시를 검색하니까 바디워시가 제가 상상하는 제품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항아리처럼 되어 있는 젤 제품들이 한 5개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럼 이게 나는 이렇게 젤리를 퍼서 이렇게 씻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상상했던 바디워시는 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이 사이트는 바디워시를 안 파는 곳인가 해서 봤더니 또 이 바디워시를 검색하려면 바디젤을 검색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통에 있는 걸 이렇게 짜서 쓰는 바디워시는 바디젤을 검색해야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 자체에서 뭐 로션만 인기가 많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고객이 생각하고 있는 검색과 그다음에 실제로 이 페이지에서 노출해주는 검색 결과가 조금 달랐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상상을 해봤고요. 그러면 이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있죠. 고객이 바디워시를 검색했을 때 흔히 알고 있는 바디워시를 노출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구매율과 매출액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고객들이 찾던 게 맞았구나,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계속 알아가면서 개선해 가면서 더 매출액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찾아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부 검색어에서는 검색 횟수랑 그다음에 검색 구매율 그리고 매출액 같은 지표들을 다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검색이 자주 되고
구매율이 좋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검색에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들도 랜딩 페이지에서 조금 더 잘 클릭해서 들어가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검색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지만 검색을 하면 구매율이 되게 좋은 제품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제품들은 뭐 추천 검색어로 좀 올려준다던가, 그러면 이거를 보는 분들은 많이 구매를 해. 그러면 많이 볼 수 있게 좀 구성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검색이 많이 되지만 구매율이 낮은 제품들은 저처럼 실제로 검색 결과 화면을 보시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걸 개선하면 좋을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즌별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검색어가 조금씩 다르게 대부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대비 이번 주에 검색어 상위에 올라온 것들은 어떤 제품이 있는지 이렇게 꾸준하게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고객들이 고객의 니즈에 맞는 제품들을 잘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쇼핑몰은 굉장히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들이 공을 좀 많이 들이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메인 배너죠. 이제 그 사이트에 들어오자마자 메인에서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배너는 프로모션 기획도 해야 되고 배너 이미지 작업도 해야 하고, 그런데 이걸 또 되게 자주자주 해주고 바꿔줘야 하고 되게 공을 많이 들이는데요. 공을 많이 들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그 쇼핑몰 데이터에서 분석을 해보니 배너를 클릭한 유저와 배너를 클릭하지 않은 유저의 구매율을 한번 비교해봤더니 배너를 클릭한 유저는 클릭하지 않은 유저보다 구매 확률이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쇼핑을 할 때 사실 대부분의 그 구매력이 있는 그런 유저들은 내가 그냥 끌리는 제품들을 한 번에 찾고 빨리빨리 담고 확 지를 수 있는 분들이 사실 구매력이 좋거든요. 맨날 고민하신 분들은 안 사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할 때도 그 고객이 실제로 그냥 망설임 없이 탁 구매 완료까지 지를 수 있게 여러분들이 잘 그 중간에 나가지 않도록 잘 설계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배너에 공을 많이 들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하시는 배너도 그냥 작업하시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항상 하면서 배치를 하고 작업을 하면 이 작업만으로도 매출을 좀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특정 사이트에 배너 분석한 결과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기는 롤링 배너를 3개를 띄웠어요. 3개를 띄웠는데, 1번 롤링은 우리가 지금 할인하고 있는 할인전을 했었고, 2번 롤링은 신상품을 이렇게 안내하는 배너였고, 3번 롤링은 이제 코디 상품을 좀 안내하는 배너였는데,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봤다면 어떤 배너를 1번으로 놓으실 것 같나요? 한번 뒤에까지 쭉 보시겠어요? 이 1번 배너가 얼마만큼 페이지 뷰가 일어났고, 구매가 됐고, 구매율이 얼마고, 매출액이 얼마다라는 것까지 쭉 한번 보시고, 2번도 페이지 뷰와 구매 건수와 구매율, 매출액을 봐주시고요. 3번도 페이지 뷰와 구매 건수와 구매율과 매출액을 봐주세요. 보셨나요? 나라면 몇 번을 제일 처음으로 바꿔보겠다 라고 좀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첫 번째에 체크를 해놓은 건 약간 속임수는 아니었고요. 저라면 3번을 제일 처음 배너로 바꾸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3번이 보셨을 때에 구매율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 이거를 클릭하셨던 분들의 매출액이 가장 컸기 때문에 저라면 이 3번에 있는 롤링 배너를 1번으로 위치를 바꾸고 가장 처음에 노출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페이지 뷰를 많이 받아보고 우리 실제 매출액이 오르는지를 확인해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양한 배너들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예전에 진행했던 배너, 지금 진행했던 배너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시다 보면 우리 회원들이 좋아하는 배너나 상품이나 구성들을 알게 되실 거예요. 우리
우리 쪽에 오시는 분들은 1+1을 너무 좋아해. 우리 쪽에 오시는 분들은 내가 이렇게 세트 제품을 만들어 놓은 거를 좋아해. 이거는 항상 구매율이 어느 정도 나와.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배너를 제작하실 때 데이터 기반으로 또 한번 진행을 해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가지고 있는 배너의 위치 조정이나 이런 것만으로도 매출을 좀 높여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우리 사이트의 제품을 조금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는 건데요. 제가 또 이렇게 분석 화면을 보여드립니다. 5개의 제품, 상위 5개의 제품만 제가 캡처를 했어요. 상위 5개의 제품을 캡처를 했고, 이 제품들마다 노출이 얼만큼 되는지, 그 다음에 구매가 얼만큼 되는지, 그 해당 제품의 구매율과 매출액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제품을 메인 배너에 띄워서 무언가 고객의 관심을 유도하고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데이터를 보신다면 1번부터 5번 중에 어떤 제품을 고객이 주목도 있는 곳에 배치를 하시겠습니까? 어떤 제품을 활용해서 프로모션을 한다던가 어떤 제품을 배너로 띄워준다던가 아니면 메인에 주목도가 높은 위치에 어떤 제품을 배치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제일 괜찮아 보이는 제품을 찾아보세요. 5초 드릴게요. 결정하셨나요? 이, 이 통계를 보고서 저라면 5번 제품을 더 잘 노출될 수 있는 무언가를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이 5번 제품을 배너로 만들어 보던 이 5번 제품을 그 메인에서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제일 상위에 배치를 해보던 그래서 이 제품은 노출 대비 구매율이 좋은 제품이고 단가도 괜찮은 제품이라 매출액 비중이 저희한테 크게 차지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5번 제품을 더 잘 노출시키면서 우리 또 사이트에 매출이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품, 검색어, 그다음에 사용자들의 다양한 행동들을 분석을 하면서 이탈을 줄이고 그 다음 단계로 계속 넘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래서 처음에 방문을 했다면 첫 번째 미션은 이 사용자들을 우리 제품을 보게 하는 것. 우리 제품을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제품을 더 많은 분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계속 개선해 가면서 이런 수치들을 봐야 하는지 몇 가지들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상품에 대한 분석, 내부 검색어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그 사용자들이 어떻게, 방문 경로 깊이별로 어떻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통계들을 제가 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이렇게 해서 고객이 일단 우리 제품을 봤어요. 만약에 우리 제품을 봤다면은 이 상품 페이지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 상품 페이지에서는 제품에서 중요한 정보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지 체크를 좀 하셔야 되고 이 제품을 보면서 고객들은 구매를 할지 말지를 빠르게 또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한 구매 혜택이 있다면 그거를 또 잘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제품에 대해 궁금한 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정말 잘 가독성 있게 보여주고 뭐 누구나 다 다른 사람의 평가는 궁금하죠. 리뷰 같은 것들도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품을 보다가 아 괜찮네 구매할래 잠깐만요 담을래 라고 했을 때 그 액션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부가적인 요소들이 이제 이런 그 구매 여정의 탐색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좀 뷰티 사이트 예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일관성 있게 뷰티 사이트를 예시로 또 몇 가지 상세 페이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뷰티 사이트 같은 경우는 잠재 고객이 궁금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화장품을 살 때 얘가 어떤 기능이지? 이걸 쓰면 어떤 게 좋아지지? 라는 거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성분을 봅니다. 피부가 보통 예민하신 분들은 성분을 좀 보죠. 그리고 뷰티 제품들이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궁금한 제품들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후기가 어떤지 이거는 꼭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업종에서 여러분들이 판매하시는 상품이 있으시죠? 그 상품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가 고객의 입장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본다던가 아니면 주변에 이걸 구매하시는 분들이 어떤 걸 좀 궁금해 하시는지를 조금 보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제공을 잘 해야 해라는 것들을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 보여주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좀 가독성이 높은 방법으로 이런 질문에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2개의 사이트를 가져왔어요. 첫 번째 사이트는 제품에 대한 성분을 이렇게 좀, 정말 싱싱한 제품들이, 천연의 제품들이 들어갔구나라는 느낌이 확 들도록 표현을 했고, B라는 사이트는 저 밑에 이거는 진짜 모바일에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실제로도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눈에 잘 안 들어오죠. 막 확대를 해서 봐야 되는데 이렇게 전 성분을 이런 식으로 막 좀 숨겨놓은 듯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도 조금 친절하게 이제 어떤 게 좋아요, 이렇게 사용해요, 성분은 뭐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노출을 해주시면 좋은데 지금 B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방법이 없이 그냥 뜯는 거, 그다음에 뭐 정보, 팩 이런 것 정도만 노출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2사이트의 실제 제품 상세 페이지에서 결제 페이지로 가는 이 비중은 굉장히 2개 사이트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여줬을 때 그런 퍼널 비중이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좀 테스트 해보시면서 우리 제품은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좋아 라는 것들을 계속 좀 설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이트의 방문자들을 광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은 잠재 고객들을 1차적으로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게끔 하는데요. 이 들어온 고객들을 구매시키는 게 이제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세 페이지에서도 우리가 구매하면 너희에게 주는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좀 보여주면서 빨리 구매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뷰티 사이트들이 구매할 때 보여드리는 혜택, 그 다음에 뭐 사용자들의 후기 이런 것들을 잘 노출시킨 사례들을 몇 가지 좀 캡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뷰나 뭐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고 빠르게 구매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노출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많겠지만 그걸로만 구성을 하셨을 때보다는 고객이 실질적으로 이 제품을 쓰면 좋은 이유, 이 제품을 샀을 때 우리가 주는 혜택 같은 것들을 잘 넣었을 때 구매율이 또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품 탐색이 좀 편리하고 우리 사이트가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기 좀 잘 돼 있어. 우리가 뭔가를 바꿨을 때 잘 바꿨어. 이거는 괜찮았어. 라고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다양한 요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은 방문자 자체가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구매 매출액이 높아졌을 수 있죠. 그리고 뭐 어떤 시즌이 됐어요.
가을로 확 환절기로 넘어갈 때 매출이 확 올라갈 수 있죠.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안쪽에서 무언가를 바꿨을 때는 비교적 이제 이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지표로 좀 분석을 해보시면 아, 내가 변경을 했던 것들이 잘 변경했어. 이런 것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지표는 유입당 페이지 뷰라는 지표입니다. 이 유입당 페이지 뷰는 사용자가 한 명 유입했을 때 평균적으로 몇 페이지를 보는지를 계산한 지표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이트에 들어온 유저들이 한 명당 3.9 정도의 페이지를 본다. 거의 한 4개 페이지 정도를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내가 어떤 것들을 조금 편리하게 고객 입장에서 좀 좋게 계산을 했을 때 유입당 페이지 뷰가 올라갔다라고 하면 아, 우리 고객들이 조금 더 사이트를 둘러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지표고요. 그다음 평균적으로 체류하는 체류 시간. 이 체류 시간 지표를 통해서도 아, 우리 사이트에 고객들이 어느 정도 머물러 있구나, 어느 정도 머물다가 이탈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표들은 극단적으로 너무 많으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지표는 아닐 수 있고요. 적당하게 높아지면은 좋은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냐면 어떤 유저가 사이트에 있어요. 사이트에 머물러서 1시간 동안 우리 사이트를 봐요. 그러면 사실 1시간 머물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지표냐? 그건 아니거든요. 1시간 동안 고민하고 계신 분은 안 살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막 너무 많은 체류 시간을 일으켜야 할 필요는 없고요. 사실 그렇게 나오는 사이트도 거의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이트의 평균 체류 시간이 2분, 3분, 좀 많으신 사이트들이 평균적으로 한 4, 5분 정도 나오고 있고요. 유입당 페이지 뷰도 역시 뭐 3.9, 뭐 4.4, 4, 3, 4, 5 이쪽을 좀 많이 평균적으로 방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사이트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분석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좀 궁금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5.5인데 그럼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이런 게 궁금하실 수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내 거에서 내가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는 지표보다 좋아졌으면 이 지표가 좀 개선됐어 라고 이제 보는 방식으로 분석을 많이 하시고요. 저희 에이스 카운터 같은 경우에는 업종들의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거를 좀 물어보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뷰티 업종인데 평균당 페이지뷰가 3.9, 체류 시간이 2.17 정도가 2분 17초 정도가 나오는데 타사 대비 잘하고 있는지 안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라고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업종에 대한 평균 데이터를 좀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거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업종 평균 말고요. 잘하는 곳, 상위 한 5개, 상위 한 5개의 평균만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그걸 목표로 잡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맞춰서 이렇게 데이터를 좀 비교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결제 페이지 쪽인데요. 실질적으로 결제 쪽에서 이탈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가 아까 사이트 2개 비교해 드릴 때도 한 사이트는 그 주문 입력 페이지에서 결제 완료까지 가는 게 90%가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이탈은 10%밖에 없었는데 한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탈이 많았죠. 이게 구매 완료까지 못 간 케이스가 이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주문 완료 페이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늘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나 페이지에 오류가 없는지 이런 것들은 수시로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매 쪽에서 꼭 필요한 정보만 받고 있는지, 할인 쿠폰 같은 거는 편리하게 적용을 하도록 우리가 하고 있는지, 적절한 결제 방식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하고요. 그 폼 안에서 고객이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 항목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폼 분석이라는 거를 진행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비밀번호 입력이 우리가 지금 이름을 입력한 입력수가 261번인데 비밀번호를 입력한 입력수가 2000이 나와요. 그러면은
몇 번을 고객이 지금 이 비밀번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우리가 불편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밀번호에 대한 규칙 같은 것들을 한 번에 잘 설명하고 있는지, 이쪽에서 오류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 휴대폰 인증 같은 경우에도 이게 시도 횟수가 너무 많다라고 하면 고객이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상한 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소 검색을 하는 부분이나 인증을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모르는 오류 같은 것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은 꾸준히 체크를 하면서 이상이 있는 수치들을 확인해서 테스트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조정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결제를 하는 수단 자체도 좀 편리하게 노출을 하고 쿠폰 같은 것들도 편리하게 적용하게 하면서 이제 매출이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저희가 분석하실 때 결제에 대한 수단 같은 것들도 분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간편 결제로 가장 많이 하시는지, 만약 카드 결제를 하신다면 어떤 카드를 또 많이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고객이 선호하는 결제 수단 같은 부분들을 확인하고 적절하게 이제 시즌별로 추가하거나 제외하거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결제단까지 갔는데도 구매를 안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이제 회원분들이라면 뭐 CRM이나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결제를 한 번 더 이렇게 리마인드하고 결제의 마음을 먹을 수 있는 트리거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주시는 것도 요즘에 또 많이 하고 있는 마케팅 방식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한 40분 정도 여러분들께 이제 랜딩 메인 페이지에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액션이나 분석할 수 있는 방법들, 그다음에 제품 상세 페이지, 결제 페이지에서 체크하는 것들까지 이렇게 쭉 왔는데요. 어떠셨어요? 이해하기가 쉬우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데이터는 고객의 목소리거든요. 그거를 항상 잘 분석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를 보고 전략을 수립을 하고, 사소한 거, 진짜 간단한 거라도 바꿔보시고, 적용해 보시고, 이 뭐 제품 위치라도 바꿔보시고 이런 데이터 기반의 활동들을 하면서 수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하시고 이렇게 하면 올라가네, 이렇게 하면 더 잘 되네 라는 이런 데이터 리터러시를 여러분들이 이런 행동을 통해서 계속 쌓아가시는 거기 때문에 많이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전략 수립, 실행과 결과 분석 또 다시 전략 수립, 가설, 실행, 결과 분석을 늘 항상 함께 하신다면 당연히 매출이 올라가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통해서 매출을 올려보시고 저희가 다양한 사례들을 많이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저희 블로그나 뉴스레터, 그다음에 또 웨비나를 통해서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Q&A 하기 전에 Q&A 안 듣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희 그 웨비나 혜택을 좀 먼저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다시 보기를 한 1, 2일 내로 메일로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에이스카운터 가입하실 수 있는 링크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가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쇼핑몰 데이터 분석을 활용할 수 있는 문서, 가이드 문서를 모두 다 좀 보내드릴 거고요. 체험하고 체험 가입하시고 저희 스크립트를 설치를 하시면 이제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설치하신 분들께는 그 해당 사이트의 퍼널 비중을 분석한 1:1 리포트를 제공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가입하고 설치해서 무료 체험은 꼭 한번 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툴을 쓰고 계셔도 상관없고요. 에이스카운터 기존에 안 쓰셨던 분들도 상관없고요. 기존에 쓰셨던 분들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분들 또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번 활용해 보시고 유용하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저희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해서 사용하실
사용하시면 되는데 모든 분들께 첫 결제 50% 할인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웨비나에 대한 설문을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10명 추첨해서 커피 기프티콘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음에 듣고 싶은 교육이나 우리 쇼핑몰에서 이런 사례나 이런 거는 너무 궁금해요. 이런 주제로 좀 다뤄주세요. 이런 것들도 이제 설문조사에 적어주시면 저희가 꼭 의견 반영해서 좋은 사례들과 그런 자료들로 또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공식적으로 웨비나는 설명드리는 부분은 종료가 되었고요. 제가 이제 Q&A 남겨주신 것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메인 배너 1, 2, 3 그 데이터 분석 보여드렸을 때 문의를 주신 분이 있는데요. 메인 배너 1번이 낮긴 하지만 2번, 3번이 높은 이유는 롤링이 자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1번보다 2번이나 3번이 더 잘 보이니까 더 주목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라고 물음을 주신 분이 있는데요. 사실 요거는 이럴 수도 있고 이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이렇다라고 단정을 짓기는 어렵습니다. 보통은 제가 보는 많은 사이트들은 1번 롤링의 클릭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러면 1번 롤링 제일 가장 먼저 내 눈에 보여진 거에 주목도가 사실 가장 높은 편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런 의심이 드신다면 바꿔보시면은 바로 그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주목도 2, 3번이 1번보다 2번이 주목도가 더 높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거기에다 이제 코드를 달아서 진행을 해보면 아까 같은 통계 리포트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가설이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3번을 해보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3번을 1번으로 옮겼을 때 결과를 하루나 이틀치라도 보면은 바로 그런 현상을 알 수 있어요. 3번을 1번으로 올렸는데 노출이 생각처럼 많이 안 오르네? 그러면 지금 질문 주신 분 말처럼 1번이 사실상 주목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어 라는 거를 또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3번을 2번으로 바꿔본다던가 약간 이런 식의 액션을 좀 진행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 배너를 분석하려면 어떤 설정이 필요한지 문의를 주셨는데요. 에이스 카운터에서는 저희가 메인 배너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메인 배너를 클릭했을 때 연결되는 URL 있잖아요. 그거를 입력을 하시면은 저희가 그 URL 뒤에 코드 하나를 달아드리거든요. 그러면 그 코드 붙은 URL을 배너에 연결 URL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설정하실 수 있고요. 네. 그렇게 한 번만 코드 받고 설정하고 이 방법으로 운영자분들이 개발이나 이런 거 도움 없이 그냥 쉽게 설정하실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뷰티 말고 패션 쪽 인사이트를 문의 주신 분이 있어요. 저희가 그 업종에 대한 데이터가 조금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패션 업종인데 뭐 요런 그 평균 데이터가 궁금합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아까 혜택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설치를 해주시면 해당 사이트 분석이랑 그다음에 그 업종 평균이랑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서 제공을 해드리겠고요. 저희가 IT 데이터 마켓이라고 업종에 대한 트렌드나 뭐 이런 인사이트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 판매 사이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티 블로그에는 또 되게 다양한 업종들의 인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은 대부분의 원하는 자료들을 얻거나 구매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에이스 카운터 이용자분들께는 저희가 이게 좀 서비스로 이렇게 필요한 데이터들을 조금씩 공유해드리고 구성해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이트에서는 검색을 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면 검색어 분석이 안 되는 거겠죠? 그렇죠. 검색을 하는 기능이 없으면 사이트 안쪽에 대한 검색어는 분석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근데
업종이 어디신지는 모르겠는데요. 상품이 굉장히 적어서 검색하는 기능이 없으신 거라면은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검색 기능이 없다면 한번 꼭 그 적용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구매 혜택의 위치를 어디가 좋을지 문의해 주신 분이 있는데요. 구매 혜택을 노출하는 위치는 사실상 제가 정해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아까 제가 자료에서 보여드린 대로 보통은 그 이제 화면을 내리면 가장 첫 부분에 많이 노출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노출을 하고 계신 이유는 이제 그냥 이렇게 스크롤을 내릴 때 제품에 대한 가장 기본 정보가 나오고 제품 상세를 보는 이 첫 부분에 보통 이제 구매 혜택을 노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를 참고로 알려드리고요. 요즘은 회원가입이나 이런 거는 상단 레이어 같은 것들을 띄어서 계속 고정으로 박아놓고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중간에 상품을 보고 계실 때 그냥 팝업으로 띄워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가입하세요. 5% 혜택을 드립니다. 라면서 이제 가입을 바로 유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분석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 팝업을 띄웠을 때 구매율이나 매출액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퍼널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저는 해보시면 좋겠고요. 실제로 제가 분석했던 사이트 중에는 팝업이 방해가 되었던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이트 탐색 중에 그런 것들을 넣을 때, 설계할 때 이 타이밍이나 위치나 이런 것들은 조금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정답이 있다라기보다는 내가 잘 될 것 같아. 넣어볼 거야. 라고 할 땐 항상 코드 같이 붙여서 넣은 다음에 분석을 해보시는 거죠. 아, 이렇게 넣었을 때 우리 사이트의 효율이 더 좋은지, 퍼널이나 구매 결제까지 가시는 분들이 비중이 더 높아졌는지, 아니면 요것 때문에 혹시 더 이탈이 많아졌는지, 이탈은 많아졌지만 실질적으로 구매는 더 올라갔는지, 그래서 이렇게 띄우는 것들이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는지를 정확하게는 분석을 해보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탈이 10%밖에 안 나오는 페이지는 어떤 구성인가요? 꿈 같은 이탈률이네요. 저도 지금 그 사이트를 보면서 굉장히 또 비슷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이트는 사이트에 대한 UX 구성도 구성이지만 충성 고객이 굉장히 많은 사이트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이거를 계속 사러 오시는 고객이 많은 사이트인 특징도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의 그 구매나 이런 쪽에서 분석을 좀 많이 하는 사이트인 것 같아요. 저희 그 통계에 접속을 하는 빈도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사이트는 데이터를 정말 자주 보는구나. 약간 이렇게 느낌이 들 정도로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들은 우리의 방문자나 우리 고객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인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은 사실상 온라인이잖아요. 우리 고객을 굉장히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계속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방문 수가 많지 않아도 보여주신 데이터 확인이 가능한지 문의 주셨는데요. 네네, 가능합니다. 방문 수가 많지 않을 때부터 계속 분석을 하면 좋고, 근데 방문자 자체가 너무 적으면 이 비중 자체가 들쑥날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수 자체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정말 아주 작지 않은 이상 네, 계속 꾸준히 분석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1대1 리포트는 제가 오늘 웨비나에서 보여줬던 이런 퍼널 데이트랑 그다음에 방문 경로 깊이 그리고 유입당 페이지뷰, 유입당 체류 시간 같은 것들을 이 그 해당 사이트의 데이터와 업종 평균 데이터를 같이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어떤 배너를 노출할지 결정할 때 고객의 구매 이력이나 특정 상품의 조회
검색 같은 개인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나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요거는 이제 데이터 분석에서 한 스텝 조금 더 나아가서 좀 개인화된 메시지랑 이런 것들을 배너에 녹이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규 고객한테는 신규 고객 할인 배너 같은 거, 신규 고객한테만 드리는 배너를 제일 먼저 노출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 고객들한테는 뭐 다른 배너를 노출한다거나, A라는 카테고리 구매 고객한테는 뭐 A라는 카테고리랑 관련된 거, 이렇게 업종의 특성에 따라서 아예 카테고리 분들이 좀 다를 때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개인화된 배너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긴 하고요. 그런데 이제 배너까지 개인화된 걸로 송출을 하려면 에이스 카운터 서비스만으로 진행을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에이스 카운터 데이터를 좀 사용할 수 있는 CRM 솔루션도 운영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이티라는 솔루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이티 솔루션에서 이제 개인화된 배너 관리 같은 것들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요것도 체험이 있으니까요. 저희한테 말씀 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체험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이 하나인 경우 유입당 페이지 뷰는 메인에서 결제 완료까지의 페이지 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라고 했는데요. 네, 유입당 페이지 뷰는 전체 페이지를 다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방문을 시작을 해서 그 제품을 보고 그 제품을 또 보셨을 수 있어요. 뭐 메인에 갔다가 그 제품을 또 누르셨을 수도 있고, 그 페이지를 새로 고침했을 수도 있고, 결제 페이지 갔다가 뭐 장바구니에 갔다가 뭐 실제로 제품은 하나였지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둘러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그 사용자의 이동 경로의 페이지 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고객마다 어떤 터널에 위치했는지, 현재 이탈한 고객인지 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에이스 카운터에서 하는 분석들은 전체적인 유저들의 어떤 비중이나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장바구니에 담았는데 구매를 하지 않은 고객이 몇 명이 있다라는 거는 에이스 카운터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 몇 명이 누구라서 그 누구한테 메시지를 보낼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분석 영역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CRM 영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혹시 같이 연계해서 진행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에이스카운터 체험할 때 다이티까지 이렇게 연계해서 체험하실 수 있도록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수가 적다라는 기준이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뭐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그 전체 페이지 뷰, PV나 방문 수 정도로 봤을 때 저희가 월 방문 수가 그냥 몇백 명 정도이면은 사실 한 달에, 그러면 하루에 방문하는 숫자가 뭐 한 20-30명 정도 되는 곳이라고 하면은 좀 방문 수가 적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끝까지 다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혹시라도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저희한테 조금 더 물어보실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항상 열려 있거든요. 모든 채널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데이터 기반의 활동들도 좀 같이 해나갈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반에 음성이 좀 울려서 불편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계속 이렇게 다양한 웨비나를 진행한 지 한 2개월, 3개월 정도 됐는데요. 계속 꾸준히 잘 진행해가면서 저희가 미흡한 부분은 더 잘 할 수 있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인사이트를 얻고 의지가 생겼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한번 데이터 보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웨비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